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방탈출 카페라는 제목으로 레오02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방탈출 카페에서 있었던 일과 학교에서 겪은 일 몇 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영적인 존재들의 기척을 느끼지만 아주 약하게 느끼기에 제대로 보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무섭다기보다는 시시한 이야기들이 많고 아주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존재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여도 검은색의 아지랑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기에 괴담, 무서운 이야기, 호러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번 이야기에서 말한 귀신 보는 친구, 당이라 부르겠습니다. 당이와 공부벌레여서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는 전교 1등인 친구, 1등이라 부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무당이어서 당이, 그리고 공부벌레, 모든 과목에서 100점 맞는 전교 1등 친구, 이제 1등이 귀엽다. 자, 아무튼 당이와 1등이는 가장 빨리 친해졌고 공포 이야기, 괴담 등을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1등이가 방탈출 카페라고 공포 쭈꾸루 게임처럼 테마를 골라서 들어가 퍼즐을 풀고 힌트를 얻어서 탈출하는 카페가 있는데 재미있다, 같이 가자 하면서 저와 당이를 설득하고 돈도 자기가 내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다 풀어주겠다. 어차피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니까 힌트는 무제한으로 받으면 된다 하면서 결국 가게 됐습니다. 1등이의 설득으로 갔었지만 나름 재미있는 경험이었기에 좋았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행평가 기간이었을 때 1등이는 또다시 방탈출 카페를 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설득을 했고, 어차피 당이와 1등이 저는 같은 조언이었기에 주말에 만나서 일찍 방탈출 카페를 갔다가 수행평가 발표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주말 아침 11시에 바로 만나 방탈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테마가 가장 쉬운 난이도의 학교 배경이었고, 강령술을 하다 손을 잃었다 라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스토리에 상관없이 신나게 탐험하듯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 풀어갔습니다. 항상 방탈출 카페는 마지막에 자물쇠 하나를 풀어 완전히 나가야 성공인데, 이곳에서 당이와 저는 열쇠가 필요했기에 숨겨진 상자를 찾았고, 그 상자를 당이는 집어 들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잘린 손 모형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에 열쇠가 있었지만 저와 당이 눈에는 그 모형이 상자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걸 봤고, 놀란 당이는 상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애가 달려와서 내 손 찾았다 하며 그 손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까지는 듣지 못했고 실루엣만 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당이는 시간이 다 되어 직원이 문을 열어줄 때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1등에게 말을 했지만 1등이는 거기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냐, 말이 되는 소리래라, 들어올 수 없다 하면서 헛걸 본 게 아니냐고 했고,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저와 당이는 그 일을 잊기로 했습니다. 기말고사 후에 1등이는 다시 그 카페에서 우리가 했던 테마를 혼자 했다 하면서, 와, 대박인데? 1등이가 겁이 없네. 마지막에 있는 그 상자에 손 모형이 있긴 했지만 튀어나오는 장치는 하나도 없었다 라고 했고, 직원들에게도 물어보아도 그런 연출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약한 진동만이 울리도록 해놓았다며, 결국 저와 당이는 그 방탈출 카페를 2번 다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적인 존재를 눈으로는 검은 아지랑이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엔 사진,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입니다. 당이도 저는 좀 이상한 놈이라 생각했죠. 원래 영적인 존재를 보면 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건데, 저는 누가 영안을 억지로 막았다고 표현하더군요. 쓰다 보니까 꽤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사연은 자작 나폴리탄입니다.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분량이 조금 짧은 감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느 식당의 안전수칙 다근이장님께서 창작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희 식당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식당에는 몇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이 세 개의 식당은 이곳 하나뿐입니다. 다른 식당은 없으며 저희 식당의 메뉴는 그들에게는 무료가 아니지만 야밤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겐 무료입니다. 야밤에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1-1을 참고하십시오. 1-1. 만약 여러분이 방문한 시간이 야밤이라면 식탁 밑으로 동이 틀 때까지 숨으십시오. 하지만 7월 7일은 예외입니다. 그날은 숨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허나 절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식당에서 먹을 음식은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2가지 이상 드신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한 가지만 드십시오. 2-1. 주문하실 때는 메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십시오.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절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신다면 밖에 있는 그것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세 번째, 전자기기를 사용하십시오. 그들을 전자기기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3-1. 간혹 3번 수칙이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1개만 정답입니다. 이 경우는 현재 총 9번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만약 식당에 입장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진다면 즉시 나가십시오. 그날은 여러분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5 번째, 음식을 드시던 중에 밖이 갑자기 어두워진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다시 밝아진다면 느낌이 들 것입니다. 감지 않는다면 평생 앞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6 번째, 이 수칙을 제외한 모든 수칙을 따르지 마십시오. 7 번째, 6번 수칙을 따르지 마십시오. 6번 수칙은 없습니다. 8 번째, 식당 문에 십자가가 달려있다면 십자가를 바닥에 던지고 입장하십시오. 9-1. 9번 수칙은 누군가에 의해 계속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0번째, 갑자기 손에 수칙서가 생긴다면 그 수칙서는 오염된 것입니다. 따르지 마십시오. 11번째, 만약 하늘에 붉은 달이 떴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전합니다. 절대 붉은 달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이 세 개의 식당에서 지켜주셔야 할 수칙입니다. 이 수칙서를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눈치를 못 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수칙에 나와 있는 노란색 글씨들을 연결해 한번 읽어보세요.